사람들이 이렇게 약하게 나와. 이상하네. 선생님이 이 다항식의 연산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할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공식이 여러 번 했다면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공식들이고, 심지어 지수법칙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죠. 근데 이제 다항식의 연산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만 얘기를 좀 하자면,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는 큰 그림으로 보면 나중에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진짜 말 그대로 연산이에요. 계산 능력을 키워야 되는 데나 아니고, 가끔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 나오잖아요. 인수분해도 솔직히 얘기하면 걔가 우리한테 얼마나 유용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뭐 미적이랑 이런 거 배워보면 쓸데기 없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계산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여기 파트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계산들을 여기서 연습을 회복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곱셈 공식이 비어서 안 나오진 않아요. 지수랑 오거를 풀었으면 아마 거기서도 봤을 거고, 그죠? 곱셈 공식이 변형도 마찬가지고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전개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보면 전개를 얘기하면 맨 마지막 단원인 인수분해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개라는 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A 더하기 B에다가 C 더하기 D를 곱할 거예요. 각각은 우리는 항이라고 하고요. 항 10과 10을 곱해서 여러 가지 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연산의 법칙 중에 이제 분배 법칙이 있죠. 만약에 A가 있어. 이렇게 있어. 곱하기가 생략이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원래 여기서는 시작은 이거잖아요. 내가 얘를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할 거야. 그래서 되게 재미없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할 게 없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여기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 AC, BC, AD, BD 형태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저게 전개죠. 이쪽으로 가는 거.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전개된 식에서 곱셈 형수 나타내는 게 이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4학년 때도 이걸 되게 많이 풀어서 매우 우습게 보고 시험을 봤다가 한코 다칠 수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개념에서는 솔직히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이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중학교 3학년 때 했지.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해. 그럼 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얼마나 했고 걔네랑은 다른 걸 보여줄게 라면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최상위 단계의 문제에 곱셈 공식이라던가 인수분해 문제라던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너무 쉬우니까. 수학은 되게 간단해요. 말이 좀 짜증나긴 하지만 쉬운 단어는 어렵게 나와요. 어려운 단어는 그냥 그대로 나와요. 원래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쉬운 건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전 같으면 여기가 이제 간단한 문자 형식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이제 필요 없고 이건 나중에 이따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항식이 와요. 다항식 A랑 B랑 C가 와요. 그럼 뭐냐? 다항식에다가 다항식 두 개를 더해요. 그럼 곱하는 거죠. 위에서 했던 거랑 같은 얘기죠. 분배 법칙을 하겠다는 얘기. 근데 여기에 이렇게 간단한 문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식이 들어가고 식이 들어가고 식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수분해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되는 거죠.
10과 10, 10과 10이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가서 다른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런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해야 되는 다항식의 연산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곱셈 공식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처음 배우는 거면 이거를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는 뭐 다 외웠겠죠. 외웠을 거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부탁이야. 내가 저번에 얘기했다. 모른다고 얘기해달라고. 곱셈 공식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익힌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럼 얘가 이거라는 사실은 아마 어느 정도 공부한 아이들은 대부분 다 알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저기처럼 식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내가 앞에 거 제곱이고 두 배에 이렇게 전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형식이 되더라도 네모 더하기 세모의 제곱 형태를 요거를 적용시켜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쉬워요. 그냥 합차라든가 아니면 세제곱짜리 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푸는 형식으로 주는 건 잘 풀어요. 근데 인수분해도 마찬가지고 곱셈공식도 마찬가지로 뭐야? 네, 다른 형식으로 줬을 때의 그 문제를 어떻게 전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 풀이 방법이 완전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익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데 익히지 않은 사람들은 야 얘가 A야 얘가 B야라고 얘기해주기 전까지 눈에 안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곱셈공식에서. 아시겠죠? 변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나와 있는 변형공식도. 대부분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나중에 하다가 선생님 저는 이거 왜 그런지 몰라요 하는 거는 선생님이 다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왜 이렇게 되죠? 원래는 이거잖아요. 저거 하는 것처럼 전개를 했어. 이렇게 곱하면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뒤집어. 맞아요? 얘랑 같다라는 조건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후한 법칙이. A, B랑 B, A는 같다. 따라서 얘가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이 전개라는 개념을 가져다가 모든 곱셈 공식에다가 적용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운 거면 얘가 왜 얘가 되는지 모르고 계속 그냥 하는 거고 익힌 거면 전개해서 한 거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고요. 언제?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확충에 가서 이항정이라는 걸 배울 때도 생각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거기 보면 하나만 보고 갈까요? 이런 게 하나 있죠. 이렇게 쓰면 인수분해잖아. 얘가 이거 외우고 계신가요? 알고 있죠? 얘가 생각보다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변형으로 많이 나와요. 이 자리에 이제 다른 거 넣어서 계산하는 형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불쌍한 애거든 얘가. 엄청 불쌍한 애. 그죠?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었다면. 버리지 마세요. 되게 불쌍한 애야. 매번 버림을 받는 말이야.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죠. 맞나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죠? 자, 이거는 하나 한번 볼까요? a제곱, b제곱, c제곱에다가 a bc, ca가 있어요. 이렇게. 얘를 2분의 1을 하고 2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힘든 거죠. 왜? 왜 2분의 1을 하고 2배를 하는 거야? 라는 건데, 결과를 알게 되면은 이해가 되죠. 뭐냐? 2분의 1을 두고 왜 2개를 만들었냐? 라고 한다면 얘가 눈에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완전 제곱식에서 이게 있기 때문에 얘랑 맞춰주는 걸 이렇게 하나 쓴 거죠. 야, A 하나 가져와. 얘 쓸게. B제곱 하나 가져와. 여기서 이제 하나 쓴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 얘가 있네. 그럼 B제곱 가져와. 다 썼어. 마이너스 2BC를 만들고 C제곱 하나 갖고 와. C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쓴 C제곱에다가 2CA 가져오고 A제곱을 가져와 버리면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면 결국은 이거다. 여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맞죠? 많이 본 문제 중에 하나죠. 됐어요? 괜찮아요? 몇 명, 또 이거 몇 명 그냥 보고 있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0이란 얘기예요. 그죠? 여기 얘가 0이란 얘기인데, 얘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가 0일 테니까 ABC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이렇게 되게 하는 유명한 문제 중에 이게 있죠. 이걸 사용해서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가 A하고 B하고 C인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3의 ABC면 뭐다? 정삼각형이다. 라는 문제가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사용해서 기본 문제적인 문제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뭐가 나와요? 저런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활용해서 삼각형을 만든다던가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익혀서 연변하면 자기 걸로 만들길 바랍니다. 졸리지? 추운데 따뜻한 데 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따가도 하겠지만 식을 식으로 나누게 나오죠. 일단은 몇 개 좀 풀어보고 밑에 보면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랑 B랑 얘가 다 다항식이에요. 색이랑 똑같이 해야 되나? 맞네요. 자, A를 B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아니 몫이 Q 나머지가 R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내가 A를 B로 나눴다. 여기가 Q야. 그래서 다 했더니 맨 마지막이 R이 나왔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예전에 만약에 봐봐요. 12를 우리가 5로 나눴어. 몫이 2야. 나머지가 있죠. 땡땡땡 하고 내가 이렇게 쓰잖아요. 기억나? 초등학교 때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맨 밑에다가 너무 옛날인가? 이렇게 안 썼나? 이렇게 써서 어떻게 썼죠? 아, 12는 5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썼잖아요. 오, 이게 기억난다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얘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얘를 자주 이용할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뭐고 나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부터 마찬가지로 R은 A보다 뭐? 차수가 낮다. 라는 거죠. 포인트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A가 아니지. B지. 예.
정리해서 할 거예요. 자, 11페이지는 나중에 연습하시고 지금부터 푸는 방법을 시간에 선생님이 줄 건데요.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세요. 나는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면 1번 방법 처음부터 쭉 그냥 쫙 풀어요. 그리고 못 푼 건 숙제. 나는 어려운 건 지금 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유형별로 푸는 거예요. 유형별로 3개 또는 4개 아니면 별표짜리 무궁화지? 무궁화가 3개는 빼고 풀겠다. 빼고 쭉 풀고 안 푼 거 숙제.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그만두시고 지금부터 이 A라는 개의 문제를 쭉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일단 풀면서 좀 볼게요. 웬만하면 지금 많이 풀면 숙제가 섞겠죠. 미안하지만 오늘 인수분해까지 첫 방학을 다 끝낼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죠? C까지 끝낸다는 얘기예요. 거의 한 300문제. 없네. 파이팅. 자, 풀면서 들으세요. 풀면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 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체크를 하세요. 이만큼 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여기다 채점 할 거네. 그리고 나중에 시험도 할 건데 나의 오답률은 얼마나 나오는가. 그리고 내가 자주 틀리는 건 뭔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운 걸로 하나? 좀 어려운 걸 했거든요. 푸는 거 보고 결정할게요. 금방 푸고도 다른 거 풀면 되니까. 선생님 얘기 안 들었구나. 내가 분명히 아까 뭐라 그랬죠? 11페이지 풀지 말라고 했는데. 네. 11페이지부터예요. 11페이지 숙제를 해도 돼요.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걸 또 열심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속도를 붙이면서 계산도 정확하게. 이 연습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노트 줄까? 잠깐만. 그냥 갖다 줄게. 잠깐만. 자, 여기는 상등식과 나머지 정도인데 앞에처럼 그렇게 쉽진 않죠. 일단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요? 뭐예요? 상등식? 줄임말이잖아요.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죠. 그죠?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등식. 예. 등식에는 두 종류가 있죠. 방정식이랑 일단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솔직히 스테아져 있긴 하지만 따로 떼서 항등식이 있죠. 그럼 또 물어봐야지. 방정식이 뭐예요? 일단 미지수를 x로 잡았다고 생각하고 뭐 나왔는데 질문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겠다. x 플러스 1은 3 이거예요. 방정식이 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상등식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방정식이 맞죠? 이거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닌 것 같은데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물어볼게요. x에다가 1을 넣어도 돼요? 라고 물어볼게요. 뭔가 좀 되게 불편하죠? 돼요 안 돼요? 되죠? 되기는. 그냥 놓고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답이 있어요. 방정식은 미지수
x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판별되죠. 이게 나중에 가면은 어디에 쓰이냐면 명제에 쓰이죠. 그죠? 명제에 쓰이는 이게 이제 명제에서 조건에 쓰이는 녀석이죠. 네,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그럼 항등식은 뭐예요? x 값에 또는 미지수 어떤 값에 뭐야? 제일 중요한 단어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일 좋은 항등식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런 거 있잖아요. 방금 한 거. 만약에 x 플러스 1을 전개했더니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거를 풀어라라고 하는 등식으로 주면 되는 항등식이죠. 그래서 자비의식과 우변식이 같을 테니까요. 그럼 기본적으로 항등식에서 가장 좋은 녀석은 보기에 미국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항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항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넘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냥 빼지 말고 또 잠깐 넘어오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있겠죠? 묶어서 뺐어? 뺐어. x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이게 1차 항등식의 기본 토대죠. x에다가 여기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여기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항상 적용과 우변이 같잖아요. 그죠? 그럼 2차 형태면 이렇게 되겠죠. 0 곱하기 x제곱에다가 또는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또는 이것도 있잖아요. x와 y의 값에 둘 다 관계없이 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x, y에 대한 항등식 이런 식으로 되세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곱셈분식은 대부분 다 뭐다? 대부분이 아니라 다 뭐다? 항등식이라는 거. 그걸 까먹으면 안 돼. 이 항등식의 존재가 생각보다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긴 게 딱 항등식을 배울 때만 그래 항등식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좀 넘어가고 인수분해 넘어가도 이게 항등식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도 듣질 않아요. 응? 얘랑 무슨 관련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보면 만약에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했는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네, a가 b가 0이다. 너무 뻔한 것만 적고 있죠. 틀에가 있어요. cx 플러스 d다 라고 하면 a랑 c랑 같고 b랑 c랑 같다. 근데 이런 공식들을 외울 필요가 없죠. 원래는 얘는 이처럼 만들면 돼.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얘도 ax는 마이너스 b야? 그럼 얘 0이네? 얘 0이네. 이렇게 되는 거. 얘도 넘기면 a-c의 x가 b-b가 되니까 얘가 0이네, 얘가 0이네 해서 보내주고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등식 형태는 딱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웬만하면 다 풀려요. 대신 문자를 조심해야겠죠. 어떤 거에 대한 항등식이냐라는 단어를 포인트로 잘 잡아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항등식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죠? 네, 엄청 유명한 이정계수가 나오죠. 말 그대로 뭐예요?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수치 대입 또 뭐? 개수입니다. 맞아요? 수치 대입은 항등식의 정의에 꽤 정확하게 매치를 하는 거죠.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고. 내 맘대로 넣겠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 A에 X에 X-1 X-1 더하기 B에 X에 X-1 C
C의 X 플러스 D는 뭘까? 뭐 할까? 뭘 해야지만 이걸 할까? 네, 이렇게 할게요. 3x 제곱에 플러스 뭐 2x 오, 세제곱이잖아. 너무 많이 잡았구나. 뭐 x의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잡으면 원래는 계수 비교의 방법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를 다 전개해서 앞에 있는 거 갖고 2차 갖고 1차 갖고 상수 갖겠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저 위에다 적은 이유도 있죠. 얘가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한다면 아주 심플하게 풀 수 있잖아요. 왜요? 이건 다 준 거죠. 1번 x에다 0을 넣으세요. 날라가죠? 날라가죠? 날라갔죠? 아 b가 왜요? 1이 맞나요? 두 번째 x에다 뭘 넣을래요? 1을 넣을게요. 날라갔죠? 날라갔죠? c 더하기 d인데 d가 1이니까 1이 1 넣으면 얼마야? 7 c가 1입니다. 세 번째 x에다 뭐 넣을까요? d 넣을까요? 그럼 날라갔죠? 마이너스니까 2b c가 6이니까 12 플러스 1이 2 넣으면 8 12 4 1 계산하시면 바로 답이에요. 좀 떨어지게 나오진 않는구나. 떨어지게 나오면 12 떨어지네. b는 그러면 6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에 a는요? 3차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1이네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치 대입을 하기 위해 세팅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했을 때 나중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수치 대입을 하면 나머지를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역시 다 아니까 뭐 재미가 없죠. 계수 비교는 아니면 되죠. 각 항을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원이랑 수투를 할 때는 안 쓰고 보통 얘를 많이 써요.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수치 대입이 생각보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를 해볼까요? 너무 많이 좀 지겹지. 그래야 되는데 진짜 지겨워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보기에는 개념적으로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했다 분명히. 그러면 얘기하라고. 나중에 가서 모른다고 하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시간이 좀 풀리는 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빡세게 시킬 거예요. 더 빠르게. 모든 걸 줬게.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시험 못 봐요. 시험 망해.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이거 써져 있죠. fx를 x-알파로 나는 나머지 r은 f알파라는 거. 미안해. 하항식. 이렇게. 그렇죠? 저 얘기죠. 이유는요? 아까 우리 이거 썼잖아요. A를 B로 나누고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R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A를 B 곱하기 Q에 R이라고 쓰겠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맞죠? 그러면 fx를 네 x-알파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여기 몫이라는 애가 생길 거고 나머지 R이 생기죠. 왜냐하면 여기가 1차니까 상수가 생기겠죠. 괜찮죠? 근데 방금 배웠어. 얘가 뭘까요? 방금 배웠다 그랬잖아. 얘가 항등식이에요. 왜? 항등식이 아닌 경우는 특정 수가 들어갔을 때만 두고가 성립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특정 숫자를 넣어서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식을 대놓고 식으로 나눈 다음에 몫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한 거잖아요. 식이 결정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야? 항등식이죠. 그럼 방금 뭐라 그랬지?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며. 타이틀. 나머지 정리는 나는 몫을 구하지 않겠다. 난 뭐 할 거야? 난 나머지만 구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예요. 그럼 얘를 없애고 싶어. 웹사이트에 뭘 집어넣어요? 그렇죠?
얘가 0이 되는 x를 집어넣자는 거죠. 수치 대입으로. 그래서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고 나머지가 떨어진다라는 게 바로 네, 의미입니다. 근데 이 간단한 개념 하나 때문에 문제가 파생돼서 더러운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그 더러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문제에 나머지 정리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게끔. 솔직히 나머지 정리 모르는 사람은 여기 거의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속도전이냐 아니면 이걸 사용해서 다른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계학 문제도 많이 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인수 정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딴 얘기. 인수가 뭐야? 인수.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x라는 애가 a 곱하기 b예요. 그러면 요 a, b는 x의 약수라고 하면서 다른 말로 그죠? 인수라고 합니다. 예전에 왜 중학교 때 있잖아요. 소, 인수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야? 예를 들면 소인수잖아요. 얘는 그냥 간략하게 소수인 인수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4가 있으면 얘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낸 게 소수의 부분 나타낸 게 소인수분해인 거죠. 근데 얘도 인수분해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요? 좋아요. 그럼 인수정리는 뭘까? 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뭐요? R이 0인 경우. 즉 다시 얘기하면 안 보네. 안 보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나 기억하고 있다니까. 다항식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는 얘기죠. 그 나머지가 0이야. 이게 다 같은 얘기야. 나머지가 0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쓰면 f 알파가 이거부터 쓰면 안 되지.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고 몫이 0이라는 얘기잖아요. 안 쓸게요. 이렇게. 방금 얘기했잖아. 식이 뭐랑 곱으로 나타냈잖아. x가 a 곱하기 b로 나타냈잖아. 얘네 둘이 인수라며. 그러니까 x-알파. 다른 얘기로 하면 알파가 0인데 그 얘기는 얘가 fx에 뭐가 된다? 인수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 같은 얘기. 이거는 뭐 다 알잖아요. 근데 또 이거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한다. 그래서 나중에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 이 방법 못 쓸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추가로 뭐 밑에 나와 있네요. 조립제법. 조립제법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돼요? 그럼 분명히 여기가 이렇게 나눴으니까 저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얘를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가 r이면 외우지 말고 선생님이 하던 것처럼 무조건 쓰는 연습을 하세요. ax 플러스 b로 나눴어. 다시로 쓸게요. 다시로 이렇게. 똑같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나머지 정리의 포인트는 나는 몫을 절대 구하지 않을 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욕만 된다. 수치 대입으로. 그래서 x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네. 요걸 집어넣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요 식을 쓰는 연습을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중에 여기 숫자가 바뀌어도 안 까먹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나머지 정리해서 여기를 계속 바꿔서 그게 몫이 뭐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되더라. 이런 것들. 네, 풀어보면 저게 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는데 그 문제 중에 제가 없냐?
개를 2차로 나누고 1차로 나눠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 갔지? 없네. 얘네만 안 보이는 거야? 2차로 나누고 1차로 나누는 거 어떨까? 이런 거 없어? 여기 있다. B72. 이건 꼭 푸세요. 되게 유명한 문제죠. B72. 이거 꼭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되면 이따가 질문을 가줄게요. 자, 지금도 아까 했던 방법으로 처음부터 초코시스템 풀고 나는 3개짜리는 나중에 3개짜리 풀었네. 어려운 나중에 풀겠다라고 하면 네, 유형부터 쫙 푸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좁아요? 여기는 킬러 문제가 많네. 해쪽이. 자, 국부는 조금 빨리 대신 틀리지 않는 쪽으로.